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언더스탠드 6.0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슬랙신의 석태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6.0에서 이제 신규 기능 및 여러 개선 사항이 나오게 되면서 해당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크게 7가지의 개선 사항 및 신규 기능을 목차로 넣어놨는데요. 목차를 보시면 차례대로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부터 시작해서 아키텍처, 어노테이션, 프로젝트 공유, 버터플라이 컴페어 그래프, 현실적인 다양한 대용량 샘플 프로젝트를 추가로 제공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임포트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생성을 지원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챕터씩 슬라이드 자료로 간단히 소개해 드린 다음에 데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언더스탠드 클라이언트를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매트릭을 그래프로 오버뷰해주는 뉴 웰컴 페이지가 추가되었는데요. 해당 페이지는 지금까지 분석해온 프로젝트들과 샘플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매트릭 그래프를 오버뷰로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프로젝트 오버뷰 그래프가 이제 기능이 향상되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이제 프로젝트 매트릭 차트가 이제 사라지고 이 오버뷰 차트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차트가 기존 인터페이스에 비해 훨씬 이뻐졌고 한 페이지에서 이제 대시보드 형태로 매트릭 그래프를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직관성이 뚜렷하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프로젝트 분석 상태를 저장하는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중에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이제 종료되거나 분석 도중에 다른 일이 생겨서 중간에 클라이언트를 종료해야 되는 일이 생기실 텐데요. 그런 상태를 이제 방지하고자 프로젝트를 닫고 이제 재오픈했을 때 종료 시점에 이제 스테이터스를 가져와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그래프 스타일 개선 및 커스터마이징이 이제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그래프가 이제 기존 5.0 이하 버전보다 이제 훨씬 이뻐졌고, 이제 그만큼 이제 기존에 있는 그래프에서 이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유저 인터페이스 챕터에 대해서 간단히 슬라이드로 소개해드렸고, 이제 데모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스탠드 이제 6.0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분석 화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이 언더스탠드를 이미 켜놔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처음에는 이제 뉴 웰컴 페이지가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게 웰컴 페이지 화면인데요. 최근에 이제 분석했던 프로젝트들이 여기서 다 나오고, 아래에서는 이제 언더스탠드에서 제공하는 샘플 프로젝트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웰컴 페이지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대시보드 형태로 이제 그래프를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뭐 라인 개수나 이제 컴플렉스 펑션에 대한 이제 그래프, 그리고 디렉터리 스트럭처에 대한 그래프, 이런 식으로 이제 간략하게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이제 보여주는 웰컴 페이지가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프로젝트 인프로브 차트가 이제 추가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푸티라는 이제 터미널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이제 분석한 화면입니다. 여기서 매트릭에서 이제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 차트가 사라지고 프로젝트 오브 차트라는 이제 기능으로 대체가 되었는데요. 해당 차트를 보시면 되게 언더스탠드 이제 기존 버전보다 훨씬 이쁜 차트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라인 개수나 컴플렉시티 펑션의 개수, 뭐 사이즈가 큰 펑션의 뭐 차트, 뭐 컴플렉시티 이제 파일들, 뭐 라지 파일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오버뷰를 이제 차트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해서, 만약에 내가 보고 싶은 것을 확대해서 보고자 한다면은 이제 여기서 이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제 어떤 함수가 이제 복잡도가 제일 높은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프로젝트 오버뷰 차트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렸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분석 상태의 스테이터스를 이제 저장하는 기능인데요.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 소스 에디터를 막 열고 분석을 하고 있었을 때, 이때 뭐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종료되거나 지금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클라이언트를 재오픈해서 그대로 이제 분석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때 이 상태로 이제 프로젝트를 다른 걸 한번 열어보고 다시 해당 프로젝트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다른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봤고요. 또 다시 아까 분석 시점에 프로젝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것 같이 아까 소스 에디터를 열었던 화면이 그대로 보이시고요. 제가 분석 시점에 마우스 포인트까지 지금 상태를 가져와서 이제 또다시 똑같은 상태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아까 그래프가 많이 개선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뭐 펑션 하나에 대해서 그래프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버터플라이 클러스터 콜 그래프를 한번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 인터페이스에 비해서 6.0이 훨씬 더 이쁘게 표현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상태, 언더스탠드 6.0이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더 상향된 그래프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 스타일은 좀 별로다. 아니, 좀 더 내 맘대로 좀 바꾸고 싶다 했을 때, 툴에서 유저 툴에 컨피규어 들어가시면은, 이제 그래프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제 변경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이제 그래프 라인뿐만 아니라 뭐 네모난 박스 이런 것도 다 이제 정교하게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렸고, 다음 챕터인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인 아키텍처인데요. 아키텍처도 상당히 이제 언더스탠드 6.0에서 기능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이미 아키텍처에 매핑된 엔티티 하이드 기능인데요. 만약에 동일한 아키텍처에 중복된 엔티티가 있을 때 해당 엔티티들도 같은 아키텍처에 추가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이드 처리가 되면서 회색으로 이제 비활성화로 처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키텍처의 엔티티 간에 서로 중복을 이제 막는 기능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거는 좀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많이 편리해진 기능인데요. 어떤 엔티티든 간에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아키텍처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소스 에디터나 뭐 그래프, 아키텍처 브라우저, 심지어 뭐 엔티티 필터 등에서도 어디서든지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아키텍처를 이제 구성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새로운 아키텍처를 생성하면서 엔티티를 추가하는 기능이 이제 생겨났는데요. 지메일이 태깅 비슷한 기능이라서 뭐 번거롭게 아키텍처를 생성한 다음에 따로 엔티티를 추가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개의 엔티티를 선택하고 이런 태깅 모양의 아이콘을 눌렀을 때 이것들이 하나의 아키텍처로 바로바로 생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아키텍처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데모를 통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키텍처를 브라우저를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 디렉터리 스트럭처를 가진 아키텍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임의로 하나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테스트라는 아키텍처가 하나 생겼고요. 여기서 이제 중복되는 거 이제 보여주는 그 기능을 제가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디트 아키텍처를 하시면은 테스트라는 것에 이제 제가 방금 생성한 테스트라는 아키텍처에 이 해당 엔티티를 추가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동일한 파일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이제 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비활성화 처리가 되면서 추가를 못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라는 게 이제 회색으로 표시돼서 이미 지금 내가 추가하려고 하는 엔티티가 이미 테스트라는 아키텍처에 이미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키텍처의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어떤 화면이든지 간에 아키텍처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제가 아까 유저 인터페이스의 데모를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그래프를 띄워놨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아키텍처를 이제 추가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거 드래그 앤 드랍 데모 중에 좀 약간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게 잘 되는데 지금은 뭔가 클라이언트에 약간 버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스킵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재시작했을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키텍처의 이제 지메일의 태깅 비슷한 기능을 이용해서 엔티티를 이제 한 번에 여러 개 선택해서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아키텍처 브라우저를 제가 밑으로 빼놓고 여기 태깅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프로젝트 브라우저에서 제가 원하는 엔티티들을 여러 개 선택한 다음에 이제 이 모양을 클릭하시면 지금 선택한 엔티티를 가지고 새로운 아키텍처를 이제 생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2라는 아키텍처를 하나 생성하시게 되면 제가 선택한 엔티티들을 포함해서 하나의 아키텍처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키텍처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어노테이션에 대한 간단한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또 동일하게 데모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어노테이션도 상당히 이제 6.0에서 크게 개선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아키텍처 뷰가 생겨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현재 에디터의 사이드바 뷰로 이제 오른쪽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새로운 어노테이션 브라우저는 현재 열려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모든 어노테이션을 표시하고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노테이션 브라우저를 통해 프로젝트에 등록된 모든 어노테이션을 필터링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노테이션에 이제 파일을 선부가 가능한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소스 에디터의 각 라인의 끝에 말풍선 아이콘을 통해서 즉시 어노테이션을 추가 가능한 기능이 이제 생겼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노테이션에 대한 추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어노테이션이란 게 이제 주석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제가 주석을 표시하고 싶은 라인에 가서 라인이나 아니면 엔티티를 클릭한 다음에 Add Annotation을 통해서 메뉴를 통하면 이제 주석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네, Annotate를 눌러서 내가 선택한 함수에 대해서 주석을 할 건지 아니면 이 파일에 대해서 주석을 할 건지 선택할 수가 있고, 제가 이 함수를 선택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석을 할 수 있게 어노테이션 뷰어가 메뉴의 이제 오른쪽 부분에 이제 사이드바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이제 해당 함수에 대해서 이거는 수정이 필요함 이런 식으로 주석을 적을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을 추가하게 됐을 때 어노테이션 뷰어가 이제 오른쪽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어노테이션 브라우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어노테이션 기능이 이제 상단에 있고요. 브라우저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필터링을 통해서 현재 프로젝트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모든 주석을 이제 제가 필터링해서 이제 검색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여기 이 메뉴를 통해서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어노테이션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데이트가 이제 2020년 11월 4일에 이제 추가한 엔티티가 이제 날짜별로 이제 필터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문자를 검색했을 때도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노테이션에 그 첨부 파일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 어노테이션 뷰어에서 이 첨부 파일 아이콘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이제 관련된 주석과 관련된 파일을 이제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좀 약간 언더스탠드 6.0에서 좀 혁신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첨부 파일을 추가했을 때 이런 식으로 첨부 파일이 등록되어 있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각 라인의 소스 에디터의 각 라인의 끝에서 어노테이션 메뉴를 통하지 않고 즉시 어노테이션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각 라인의 끝에 보면은 이제 플러스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이 라인에 대해서 주석을 달고 싶다 했을 때 네, 주석을 이제 등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어노테이션이 이제 기능 향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네 번째로 그 언더스탠드 프로젝트 확장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원래 언더스탠드 프로젝트가 이제 6.0에서 확장자도 변경이 되고 이제 팀 단위로 이제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기존 UDB 확장자의 프로젝트 파일에서 이제 디렉토리 기반의 이제 프로젝트 파일인 UND 확장자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가 포함하고 있는 거의 이 프로젝트가 이제 디렉토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에서 팀 공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노테이션 파일이라든가 아키텍처 파일, 코드 체크 파일, 세팅 파일 이렇게 이제 팀 간의 공유를 쉽게 할 수 있게 좀 더 공유 기능이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한 프로젝트를 해당 소스 창을 가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und라고 붙은 이제 디렉토리 단위의 이제 확장자가 이제 프로젝트 파일로 이제 등록이 되었고, 해당 디렉토리에 들어가 보시면 뭐 세팅 파일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키텍처, 오노테이션 이런 팀 간의 공유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이제 파일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버터플라이 컴페어 그래프의 기능 향상이 이제 크게 개선이 되었는데요. 이제 프로젝트 컴페어 설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한 경우 이제 엔티티를 선택한 다음에 버터플라이 컴페어를 열면 버전이 다른 엔티티 간 이제 변경사항이 그래프로 표현이 되고 소스 코드상의 diff도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거 또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프로젝트 컴페어가 이제 지금 등록이 되었고, 프로젝트 컴피규어 세팅을 가보시면 이제 컴패리즌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제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화면이 푸티 0.74 버전이고, 분석하려는 프로젝트가 이제 비교하려는 프로젝트가 0.67로 이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아무 함수나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한 다음에 그래프 뷰에서 버터플라이 컴페어 그래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비주얼라이징한 이제 그래프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해당 레전드 창을 통해서 뭐가 변경이 되었고, 뭐가 삭제되었고, 뭐가 추가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이제 0.74
버전이랑 0.67 버전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함수들이 삭제됐고, 이 초록색은 이제 어떤 함수가 추가됐고, 해당 엔티티를 클릭했을 때, 어떤 라인이 삭제돼서, 저렇게 보이는구나, 라고 이제 소스 에디터를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프로젝트의 버전 관리를 하시는 분한테는 이 기능이 되게 혁신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현실적인 다양한 큰 샘플 프로젝트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5.0에서는 좀 이제 동일하게 샘플 프로젝트를 제공했었지만 이번에는 두 개의 이제 좀 큰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샘플 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초기 분석 과정 없이 프로젝트가 이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약간 헬프 에듀 웹컴 페이지에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기존에 이제 분석하던 프로젝트들은 이제 상단에 이제 표시가 되게 되고,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샘플 프로젝트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다 샘플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개 정도 큰 프로젝트가 이제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아파치 프로젝트가 이제 10만 라인 정도 되는 좀 큰 프로젝트인데요. 이거하고 한 개 더 있는데, 일단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이미 언더스탠드에서 분석한 상태로 이제 배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소스 코드만 이제 내 디렉토리 상으로 다운을 받게 될 경우 초기 분석 과정 없이 이제 바로 열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샘플 프로젝트의 경우는 라이센스가 필요 없이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상당히 10만 라인 정도 되는 코드라 몇십 메가 정도 돼서 좀 열리는데 시간이 1분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는 이제 바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이제 10번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10번 마지막 항목인데요. 이제 프로젝트의 임포트를 통해서 생성을 지원하는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6.0 버전에서 이제 MSVC 비주얼 스튜디오 2019와 애플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추가로 지원하며 프로젝트 생성할 때 솔루션 파일을 임포트 하듯이 이제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보이시면은 이제 해당 디렉토리를 이제 언더스탠드가 탑다운 방식으로 보통 되어 있는데요. 이제 프로젝트 디렉토리 단위로 이제 소스를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은 디렉토리 하나의 최상단의 루트 디렉토리를 지정하게 되시면 이제 해당 안에 포함되어 있는 솔루션 프로젝트라든가 DSP, VC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이제 식별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해당 항목의 프로젝트만 이제 임포트를 해서 분석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진행했던 샘플 프로젝트가 열린 화면이고요. 그리고 아까 7번째 항목인 이제 임포트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는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디트 디렉토리를 해서 푸디 소스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최상단의 이제 디렉토리를 선택을 하게 되시면 컨티뉴를 눌렀을 때 지금은 이미 분석한 프로젝트라서 이제 바로 오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스케이프를 통하면은 이제 여기 프로젝트 안에 포함되는 솔루션 파일이라든가 VC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식별돼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솔루션 파일이 있다 했을 때 검색을 해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언더스탠드 6.0에서 이제 기능 개선 사항이나 신규 기능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오버뷰와 데모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